남성 호르몬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수치부터 떠올립니다. 내가 부족한가? 검사를 받아봐야 하나?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남성 호르몬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이전에 몸의 균형이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개운하지 않고 예전보다 하루가 빨리 지친다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의욕이 줄어들며 회복이 느려졌다고 느낀다면, 그건 호르몬이 사라진 게 아니라 호르몬을 유지하던 몸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호르몬을 억지로 올릴 생각부터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이 몸이 지금 호르몬을 지켜낼 수 있는 상태인가? 오늘 영상에서는 수치 이야기부터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한의학에서 보는 남성 호르몬이 어떤 조건에서 유지되고 어떤 순간부터 흐트러지기 시작하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남성 호르몬을 바라보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 때 몸은 아주 분명한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다만 그 신호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방식이 아닐 뿐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아침의 변화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겁고 하루를 시작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해졌다면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아침의 상태를 몸의 저장력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보는 중요한 기준으로 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의욕과 추진력의 변화입니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시작이 늦어지고 예전보다 결정을 미루게 된다면 이건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회복의 속도입니다. 조금 무리하면 예전보다 훨씬 오래 피로가 남고 쉬어도 완전히 돌아온 느낌이 잘 들지 않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었나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이 시기를 호르몬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호르몬을 붙잡아두는 힘이 약해지기 시작한 시기로 봅니다. 아직은 되돌릴 수 있는 단계입니다. 문제는 이 신호를 그냥 넘기느냐 아니면 몸을 다시 정비할 출발점으로 삼느냐입니다. 이 시점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남성 호르몬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남성들이 이 단계에서 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그 선택을 어떻게 다르게 보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남성 호르몬의 변화를 느끼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보충해야겠다. 수치를 올려야겠다. 뭔가 빨리 해야겠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바로 이 반응이 문제를 더 길게 만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남성 호르몬이 줄어든다는 건 단순히 재료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몸이 호르몬을 유지할 준비를 잃어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보충이나 자극을 먼저 더하면 몸은 더 바빠집니다. 겉으로는 잠깐 힘이 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더 빠른 소진, 수면의 불안정, 그리고 다음 날에 더 큰 피로가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저장하지 못하고 흘려보낸다고 표현합니다. 예리 들어온 에너지를 붙잡아 둘 힘이 없으니 잠시 쓰고 금방 비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 관리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수치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몸이 다시 저장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어떤 방법도 오래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남성 호르몬은 억지로 끌어올릴수록 더 빨리 흔들리고 몸이 안정될수록 자연스럽게 유지됩니다. 이제부터는 한의학에서 말하는 호르몬이 유지되는 몸이란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그 기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한의학에서 말하는 남성 호르몬이 유지되는 몸이란 어떤 상태일까요?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몸이 저장하고, 몸이 쉬고,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상태. 한의학에서는 남성 호르몬을 하나의 물질로 보지 않습니다. 몸 전체가 균형을 이루며 자연스럽게 지켜내는 힘으로 봅니다. 그래서 유지되는 몸에는 공통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밤에 제대로 쉬는 몸입니다. 밤에 몸이 쉬지 못하면 아무리 낮에 했어도 저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는 상태에서는 호르몬을 붙잡아
둘 힘이 점점 약해집니다. 둘째, 에너지가 새지 않는 몸입니다. 불필요한 자극, 과한 긴장, 지속적인 피로는 에너지를 밖으로 흘려보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유지되는 몸은 힘을 쓰기보다 힘을 아끼는 법을 먼저 압니다. 셋째, 회복의 리듬이 살아있는 몸입니다. 조금 쓰면 조금 회복되고 무리하면 쉬어줄 줄 아는 몸. 이 리듬이 살아있어야 호르몬도 자연스럽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남성 호르몬을 억지로 지켜내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세 가지 조건이 흔들리지 않도록 몸의 환경을 먼저 정비합니다. 이 기준을 알면 왜 어떤 사람은 같은 나이에도 비교적 안정적인지, 왜 어떤 사람은 조금만 무리해도 크게 흔들리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조건을 일상에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특히 먹는 것과 생활 습관에서 어떤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건들을 일상에서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한의학에서 말하는 남성 호르몬 유지는 특별한 처방이 아니라 생활의 방향에서 결정됩니다. 먼저 식사부터 보겠습니다. 호르몬을 유지하는 식사는 많이 먹는 식사가 아니라 몸이 편안해지는 식사입니다. 배는 부른데 몸은 더 피곤해진다면 그 식사는 저장을 돕는 방향이 아닙니다. 반대로 양은 많지 않아도 먹고 나서 속이 편안하고 몸이 차분해진다면 그 식사는 호르몬을 붙잡는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자극적인 맛, 과한 양, 늦은 시간에 식사를 조금씩 줄이는 것만으로도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다음은 하루의 리듬입니다. 남성 호르몬은 밤에 유지됩니다. 잠자리에 들었는데 몸과 머리가 계속 바쁘다면 저장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시간만큼은 몸을 흥분시키는 습관보다 몸을 가라앉히는 선택이 훨씬 중요합니다. 늦은 시간에 과도한 자극, 머리를 쉬지 못하게 하는 생활은 호르몬 유지의 가장 큰 방해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몸을 쓰는 방식입니다. 호르몬을 유지한다고 해서 무조건 운동을 더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라 하고 난 뒤 몸이 회복되는가입니다. 몸을 쓰고 나서 개운함이 남는지 아니면 피로가 오래 쌓이는지 이 차이를 느끼기 시작하면 이미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남성 호르몬은 노력으로 끌어올리는 대상이 아니라 생활이 안정될 때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결과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 방향을 실제로 지켜온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실제로 상담하며 여러 번 보아온 사례 몇 가지를 짧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특별한 치료나 과한 보충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만 생활의 방향을 조금 바꿨을 뿐입니다. 먼저 57 세김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검사 수치보다 몸의 변화가 더 먼저 느껴진 경우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하루가 쉽게 지쳤습니다. 처음 상담에서 이분이 가장 놀랐던 건 올릴 생각부터 하지 말자는 말이었습니다. 식사를 단순하게 정리하고 잠드는 시간을 일정하게 만들고 몸을 쓴 날에는 반드시 쉬는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이분이 가장 먼저 말한 변화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루가 예전보다 덜 흔들립니다. 다음은 64 세박 씨입니다. 이분은 큰 불편은 없었지만 의욕과 추진력이 눈에 띄게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무언가를 계속 더 해야 할 것 같아 오히려 마음이 조급해져 있었습니다. 이분께는 하루의 리듬을 정리하는 것부터 권해드렸습니다. 늦은 자극을 줄이고 밤에 몸이 쉬는 시간을 조금씩 늘렸습니다. 몇 주가 지나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보다 마음이 먼저 안정되니까 몸도 같이 따라옵니다. 마지막으로 71세 이오 씨입니다. 이분은 이 나이에 호르몬을 이야기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라고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생활의 부담을 줄이고 몸이 무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관리하자 하루의 컨디션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분의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유지된다는 게 이런 거군요. 크게 좋아진 건 아닌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 분 모두에게 공통된 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호르몬을 붙잡으려 하지 않았고 몸이 스스로 지켜낼 수 있도록 환경을 먼저 만들었다는 것. 남성 호르몬은 노력으로 끌어올리는 대상이 아니라
몸이 안정될 때 자연스럽게 머무는 결과라는 사실이 이 사례들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성 호르몬 관리에 대해 많은 분들이 끝까지 헷갈려 하는 부분과 꼭 기억해야 할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쯤에서 남성 호르몬 관리에 대해 많은 분들이 끝까지 헷갈려 하는 오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오해를 붙잡고 있으면 아무리 애써도 유지는 어려워집니다. 첫 번째 오해는 남성 호르몬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줄어든다는 생각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나이보다 몸의 상태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같은 나이라도 생활이 안정된 사람과 늘 무리하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줄어드는 건 나이가 아니라 몸의 여유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강하게 관리해야 유지된다는 믿음입니다. 자극적인 방법, 빠른 효과를 기대하는 선택은 잠깐은 변화를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불안정함과 더 빠른 소진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유지를 강함이 아니라 안정의 결과로 봅니다. 세 번째 오해는 호르몬은 그 부분만의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호르몬은 특정 부위에서만 관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잠, 식사, 회복, 일의 하루의 리듬이 함께 흔들리면 호르몬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 관리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다시 정렬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아주 분명합니다. 호르몬을 붙잡으려 애쓸수록 몸은 더 긴장하고 몸이 안정될수록 호르몬은 자연스럽게 머뭅니다. 이 기준만 놓치지 않아도 앞으로의 선택은 훨씬 단순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전체를 짧게 정리하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의학에서 보는 남성 호르몬은 올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결과입니다. 수치 하나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단기간의 노력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남성 호르몬은 몸이 저장하고 몸이 쉬고 몸이 회복할 수 있을 때 자연스럽게 유지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남성 호르몬의 변화는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신호라는 것. 둘째, 유지의 핵심은 무엇을 더하느냐가 아니라 몸을 안정시키는 방향이라는 것. 셋째, 남성 호르몬 관리는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매일의 식사, 잠, 생활 리듬에서 결정된다는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앞으로의 선택은 훨씬 단순해질 겁니다. 50대 이후에 몸을 관리한다는 건 약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몸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성숙함의 표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당신은 이미 그 기준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 질문 하나만 스스로에게 자주 던져보세요. 이래 이 선택이 지금의 내 몸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는가? 이 질문이 쌓이면 남성 호르몬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유지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한의학의 관점으로 50대 이후 남성들이 몸과 삶을 무리 없이 지켜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방향만 맞으면 유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